특히 뭐 구조화 면접 같은 거 봐보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학생회장이었는데요. 회장 때 뭐 했어요? 축제 준비했는데 어떤 축제 준비했죠? 저 졸업축제 준비했습니다. 누구랑 했죠? 이런 애들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거 했죠? 저 애들한테 역할 분담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애들한테 어떤 거 분담해주죠? 이런 애들한테 이런 거 분담해줬는데요. 그거 왜 걔한테 분담해준 거예요? 이런 애 때문에 분담해줬는데 걔 그때 걔 반대했어 안 했어? 반대했는데 어떻게 설득했죠? 이렇게 설득했는데 이게 구조화 면접이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9가지가 무엇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목표 수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싶은 산업과 기업과 직무가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수준과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수준을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가장 가고 싶은 기업과 직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 다음에 이 후보군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가고 싶은 기업과 직무는 여기이지만 이 기업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베이스 캠프를 최대한 높게 설정을 할 겁니다. 이 기업과 연관된 기업이라든지 연관된 직무에서 일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후보군을 다양하게 구성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바로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직무 분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정했던 그 목표를 더욱더 정교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중요하다라고 제가 15년 동안 강조하는데 지원 동기를 차별화해서 쓰고 싶다. 나만의 입사법으로 완성하고 싶다. 경험 중에서 어떤 걸 이해하게 될지 모르겠다. 이 100만 가지에 대한 모든 고민은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직무일 수 있다.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지원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과 인성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지, 이 직무 수행할 때 어떤 게 좀 힘들까? 그런 안 좋은 부분들까지 고민하면서 접근하신다면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후보군에 있었던 기업과 직무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그동안 헛수고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분석하는 방법도 익히셨을 거고 이 진로 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지한 고민 없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했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은 당연히 지원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해당 기업과 직무가 지난 3개년 동안에 요구했던 채용 공고, 그거 빠르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 그런 채용 공고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알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과거의 채용 공고를 열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건 뭐죠? 바로 우대사항입니다. 이 우대사항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가산점의 요소이거든요. 이 우대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서류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공에 대한 우대, 자격증에 대한 우대, 경력에 대한 우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한 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채울 수 있는 우대사항과 채우지 못하는 우대사항이 있을 거예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산점 요소는 꼭 챙겨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미 준비한 내용일 겁니다. 바로 자기소개서, 특히 원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원형 자기소개서가 뭐예요? 말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채기간에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원형 이 자소서를 참고해가지고 일부 수정해가지고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그런 붕어빵 틀과 같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뭐 지원 동기, 포부,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성공, 실패, 도전, 팀워크, 창의성 뭐 이런 부분들을 사기업에서 준비하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윤리,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갈등 관리, 조직 이해, 뭐 지원 동기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나오고 그게 경력 기술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하면 좋은데 내용이 좀 많잖아요. 가고 싶은 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마도 항목이 적으면은 3개, 많으면
6개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걸 갖고 미리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내용이 좀 바뀌더라도 그 평가의 기준, 인재상인 핵심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자 하는 거의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다르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만 응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자기소개서를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말 그대로 필기 전형에 대한 대비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선생님, 저는 때려 죽여도 필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빠르게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 필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NCS 좀 약하긴 한데 전공에 대한 것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저 이거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 부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에 지원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최근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필기 전형을 안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조사하시고 말 그대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지 무조건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 필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던데 나도 이거 공부 한번 해보자. 어설프게 공부하잖아요. 어설픈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그런 결과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 필기로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 학생 한 350명 정도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 공공기관의 그 필기 결과를 이렇게 추적했던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어요. 충격적이죠. 저는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고 전공자라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사기업에 지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의 이제 적성에 대한 그런 문제풀이 중요하지만 처음에 필기 전형을 공부하는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꼼수 중심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정체되거든요. 그때 그 정체기를 뚫지를 못해요. 근데 처음에 어느 정도 이론과 기초에 대한 부분을 좀 다지시게 되면은 출발은 좀 느리지만 점점 뻗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많은 책을 보는 것보다는 좋은 책을 여러 번 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350명의 지원자들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는 바로 면접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면접 준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성 면접, 구조화 면접, 토론 면접, 토의 면접, 인바스켓, PT, 롤플레잉, 레고, 특히 구조화 면접 같은 거 봐보신 분들은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학생회장이었는데요. 회장 때 뭐 했어요? 축제 준비했는데 어떤 축제 준비였죠? 저 졸업축제 준비였습니다. 누구랑 했죠? 이런 애들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거 했죠? 저 애들한테 역할 분담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애들한테 어떤 거 분담해줬죠? 이런 애들한테 이런 거 분담해줬는데요. 그거 왜 걔한테 분담해준 거예요? 이런 애 때문에 분담해줬는데 걔 그때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했는데 어떻게 설득했죠? 이렇게 설득했는데 이게 구조화 면접이야,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면전에 대다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평상시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습관이 없으면 여러분들 실제 면접장에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면접은 외국어예요. 그냥 스피킹을 하는 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하셔야 돼. 연습하는 방법 가장 쉬운 게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했죠? 산업분석, 기업분석, 직무분석 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냥 읽어. 산업분석하면서 읽고, 기업분석하면서 읽고, 직무분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써. 이거 읽어. 읽다 보면은 내 자기소개서가 너무 허접하네? 이런 느낌 있을 수 있어. 그럼 다시 자기소개서 바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면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8번째인데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앞에 처음부터 7번째까지 준비가 되어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과 직무에 지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 이거 말고 또 지원하라는 거냐? 맞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기업에 합격을 하려면은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실전 감각은 어디서 키울 수 있어요? 바로 지원하면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펙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스펙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지원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보여요. 실전에서 한번 당하면 뼛속 깊은 곳까지 그게 새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막 충만하거든요. 내가 합격을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펙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최종 목표를 위해서 작은 기업에 지원했는데 떨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난 이 작은 기업도 안 되는데 이거 큰 기업 안 되는 거 아닌가? 채용이라는 것은 뛰어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은 기업에 떨어졌다고 해서 큰 기업에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연초,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뭐 기업이 어렵다,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등등 등에서 막 흉흉한 뉴스들이 엄청 많이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매년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항상 같은 레파토리이긴 해. 물론 올해가 조금 더 어려운 건 맞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될 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첫 번째는 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다음 거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라는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갖출 수 있다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 난 이거 실패했지만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나 다른 건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접에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실수를 한 거야. 면접관한테. 하지만 괜찮아요. 왜? 내가 이런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면접관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 거야. 왜?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했기 때문에 분명히 면접관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점검해야 되는 10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각각의 단계에서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이야기 드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챌린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피드백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합격을 위한 취업 준비 이어갈 수 있도록 꼭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합격합니다.